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또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시험에 안 되는 분들 조금 분석해 보니까 문제만 많이 푸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그냥 무조건 많이 푸는 분들, 그냥 문제 풀기 전에 기본서도 안 보고 뭐 강의를 듣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나서도 내가 이걸 어떤 걸 틀렸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피드백도 전혀 없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냥 시험은 문제 잘 푸는 게 장땡 아니에요? 무조건 많이 풀어볼게 이런 분들. 물론 이제 시험이 되는 분들 보면은 문제를 많이 다루기는 한데 그걸 적절하게 문제 풀기 전에 기본 지식도 있고 이거 피드백을 해가지고 내가 잘못된 부분 적절하게 수정을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좀 많이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김 변호사님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데 아까 저도 들으면서 이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결국에는 이제 문제를 활용하는 용도가 문제는 그냥 나한테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 그렇습니다. 보고 이런 이 파트에서는 이런 식이 나온다. 그 기출 보면 이런 거 위주로 나오구나 하고 그 책을 볼 때 어디에 강약을 줘야 될지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뿐이지 그것만 너무 보고 가면 또 오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절히 방향성을 제시해 줄 정도 문제만 풀었으면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주 변호사님이랑 저희 계속 하는 말처럼 자신감을 갖고 그대로 밀고 나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지역적인 부분들을 좀 걸러낼 필요도 있다. 그렇죠. 네. 주 변호사님과 생각이 같다 왔는데 주 변호사님 생각은 어떤지. 좋은 문제는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거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문제 하죠. 문제를 너무 낭비해 버리면 좋은 문제를 내가 이게 지금 뭐를 묻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고 뭐를 소거해내고 어떤 3번의 답을 골라내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이미 풀어보면 그냥 3번이 답이 보이기 때문에 그걸 외워버리는 사람이 이 있어. 과정이 없잖아요. 근데 그만큼 깊이 들어가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생각한 다음에 고를 수 있는 문제는 사실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문제를 좀 아껴야 되고 예를 들면 수능도 막 그 사설 업체들에서 막 만들어내는 찍어내는 매주 만들어내는 시험이 있고 저희 때도 뭐 모강 이런 게 있었듯이 수능에서도 평가원 모의고사 이런 게 있거든요. 수능을 내는 교육평가원에서 하는 그 평가 모의고사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해에 나올 수능의 거의 시금석 같은 거여서 실제 수능하고 그런 말 많이 하네. 실제 수능 기출 문제하고 평가 모의고사가 너무나 소중한 문제들인데 이거를 너무 막 풀어버리면 나중에는 풀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정작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황인데 그거를 풀어버리면은 걔를 그냥 답만 외워가지고 그렇죠. 보는 순간 3번이네 이렇게. 맞아. 이게 되게 많이 저지르는 오류 같아. 그냥 보면 기출이 중요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시는 분들이 공법 잘 모르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그냥 기출만 계속 풀어가지고 답을 외워버리는 거야. 실제 그 배경에 있는 어떤 이유라든지 답까지 가는 사고라든지 논리를 기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은 이게 문구가 나오면 답이 4번이야 이렇게. 그렇게 한 번 또 보고 두 번 보고 다 배운 분들이 기출 문제 난 충분히 많이 봤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변호사 이런 분이 생각보다 많거든. 그래서 애들 말 놓으시죠. 뭘 녹화하는 거 아니야? 기억이 잘 안 나. 아니 아까 편하게 녹화하는 걸로. 졸았어? 잠깐 딴 생각하고.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똑같은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문제라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꼬아내더라도 그거를 이제 풀 수 있어야 실제 시험에서도 그걸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뭐 문제를 많이 푸는 건 좋은데 일단 그 전제가 예를 들어서 그날 강의를 듣고 이 진도가 나간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배우고 와서 이제 강의를 듣고 와서 일단 저는 또 강의는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나서 복습을 한번 해야죠. 복습을 한번 하고 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이 문제집 저 문제집 다 푸는 건 좋은데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복습과 이해는 있고 나서 문제를 풀어서 이 내용 이렇게 꼬을 수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꼬아도 이 내용을 이제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은 게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어서 만약 자기가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틀리는 거에 대한 그 결과만이 아니라 이 과정도 뭔가 자기의 어떤 가치관과 이 성격 이런 거에 따라서 똑같은 이 함정에 빠져서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고하는 프로세스가. 그래서 이제 그 문제랑 이 틀린 내용까지 한꺼번에 뭐 오답 노트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그게 힘들면 이제 단권화에 이제 자기가 표시를 해둔다던가. 표시를 해둔다던가 이래서 오답은
이제 나중에 더 이상 틀리지 다시 틀리지 않는 걸로 않게. 하는 것이 결국에 맞출 건 맞추고 틀릴 건 또 틀리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두 분 변호사님 보면 포인트는 이제 서로 다른 부분 얘기를 해줬지만 공통적으로 좀 느껴지는 거는 내가 시험에서 어떤 해답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어떤 파트를 공부를 하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준비가 된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문제를 테스트하는 용도로 써보는 거예요. 내 지식이 들어있는 걸 전제로. 근데 이 문제 자체를 그냥 공부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면은 그 답이 이제 머릿속에 지식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맞추면은 맞춰서 정확히 알아서 이제 기분이 좋고 틀리면은 아 이런 식으로 꼬았을 때 내가 틀릴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발전할 수 그 있습니다. 발전을 알아서 그건 또 그 나름대로 아니, 기분이 근데 좋거든요. 문제를 기본적으로 풀어보는 건 너무 좋은 거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어떤 식으로 문제화 된다는 거를 먼저 파악하는 건 굉장히 빠른 좋은 공부 방법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것만 하다 보면 그걸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어떤 걸 알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어떤 불안감의 해소일 뿐이지, 그게 진짜로 내가 어떤 걸 공부하고 그게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계속 아는 문제만 내가 맞았다라는 건 위로받고 싶어 하는 그런 거에서 그건 너무 지양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많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상태에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는 좋을 것 같고, 근데 또 자기가 모르는 분야,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사실 문제 풀기도 싫거든요. 왜냐면 많이 틀리니까. 많이 틀리니까. 근데 그런 분야일수록 오히려 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좋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은 모르는 분야를 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나중에는, 처음엔 몰라도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내용 알고 난 이후에는 그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안 변호사님 말에 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문제 풀어가지고 틀리면 오히려 내가 이 부분은 앞으로 보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좋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나 이거 틀렸네 하면서 이렇게 멘탈이 좀 다운되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참 그런 데서도 약간 수험생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 송 변호사님 또 생각은 좀 어떤지. 일단은 문제를 풀었던 기억을 떠올리니까 기분이 많이 안 좋아요. 마음으로 다 많이 틀린 편이었나요? 아니 그 가끔씩 그런 꿈 꾸잖아요. 뭐 시험 마킹 잘못한 꿈 같은 아, 거. 넘어지는 다 꿈. 시험 때문에 밀려 스트레스 쓰고 많이 막 받고 살던 사람들. 아직까지 떨어진 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생각이. 결국 지금 다 이제 변호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문제 푸는 것도 결국엔 책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문제로서 책을 또 효과적으로 읽고 효과적으로 읽는다. 완벽하게 읽는 방법이 되는 건데, 시험에 따라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책을 읽는 방법이라는 말에 더 맞는 시험인 것 같고, 좀 많이 돌아가서 이제 수능을 생각해 보면 문제는 이제 본인 실력을 시간 안에 풀어내는가에 대한 테스트, 그런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본인의 목적과 상황과 뭐 공부 친척 상황에 따라서 좀 달리 활용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공부가 좀 덜 된 초기 단계면 당연히 처음 말씀드린 대로 책을 읽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는 게. 이 말도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사법시험 같은 그 고등고시 시험들을 보면은 내가 지식 자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수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국어를 친다, 수학을 친다 이러면 공식을 모르거나 뭐 국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다만 한정된 시간 내에 내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좀 더 이런 출력하는 부분이 좀 중요도의 방점이 아마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아마 지적을 그런 해준 것 같고. 혹시 근데 수능 저기 그 정시가 아니고 수시로 저기 가신 거 저요? 아니고요? 제가 점수제일 높은 것 같아요. 저도 수시입니다. 점수 까? 까. 조용히 할게요. 아니 뭐.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진짜 개개인적으로. 저는 이 문제를 많이 푸는 사람들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이윤기 변호사님이 이제 내주는 문제 같이 이렇게 양질의 문제는 사실 많지 않다는 거를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문제화된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고, 근데 거기에 천착하기 시작하면 너무 막 내가 공부할 방향을 못 잡게 되는데, 근데 실전에 나오는 문제들은 정말 검증된 문제들이니까 정제된. 그렇죠.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보면 제일 신경 쓰는 거는 출제 시비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답 논란이 없는 거를 무조건 문제화 시켜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명확한 거. 그러면서도 좀 이제 실력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를 나오면 이제 그게 좋은 문제인 거고. 근데 강사들이 그냥 너무 막 문제를 만들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은 사실은 좀 어떤 표현일지 몰라도 좀 질이 안 좋은 문제를 너무 많이 접하게 되는 거죠. 실제 수험의 본질하고 좀 동떨어진 그렇죠. 공부가 좀 많이 나온 거고. 수험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마인드 중에 하나, 뭐 자신감, 배포 이런 게 나왔지만, 이 문제는 문제가 잘못됐어. 맞아. 그거를 그것도 가릴 수 필요한 있는 거 맞아.
버리고 갈 건 버리고 가야지. 옛날 우리도 막 저기 뭐 삼순환 때 모의고사 풀다 보면 이상한 거 진짜 많이 나오잖아. 뭐 이렇게 브리타 대비 연습용이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거 풀고 보면 기분이 되게 안 좋거든. 나 혼자 모르는 거 같고 막. 왜냐면 점수 매겨 보면은 이상하게 또 그거를 잘 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괜히 멘탈 안 좋아지고 막 그러잖아. 다 돌아가서 다 그거 찾아보고 찾아보고. 이거 나온다 막 그러고. 근데 그럴 때 이제 조금 자기 중심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 이거 내가 기출 분석해 보니까 안 나오는 애야 이렇게 좀 가려낼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거 같고 그런 배포는 있어야 돼. 기출 분석 중요하고.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주제가 뭐였지?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시험이 안 되는 분들이 또 뭐가 조금 오류가 있냐면은 시험이 내가 생각하는 건 이렇거든. 내가 좀 팔자를 해서 정리를 해본 거는 시험에는 결국에는 두 종류밖에 문제가 안 나오지 않냐. 아는 문제랑 모르는 문제. 근데 해가 지나도 실력이 안 느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는 문제를 자꾸 공부를 해. 그게 아까 우리 주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공부를 하고 있구나, 알고 있구나라는 자기 어떤 결점이나 단점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아는 걸로 약간 일종의 수험적인 자위라고 해도 표현이 좀 과하지 않을 정도로 그거를 너무 오랫동안 하는 분들도 좀 있잖아. 그래서 나는 시험에는 조금 모르는 문제에 대한 어떤 행동 지침, 대신 프로토콜을 좀 가지고 있어야. 왜냐 우리가 불이타라고 표현하기도 한데 불이의 타격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모르는 게 나오잖아. 우리가 시험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거기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 그래서 시험이 된 분들은 뭐가 나와도 어떻게 또 다 답을 써? 답을 뭐 찍어서 맞추고 막. 그래서 내가 이게 기억 니은 우리 또 팔찌선다였잖아 시험에. 그지? 그다 팔찌선다 시대 맞지? 폭력적이죠. 그게 아니 그거는 이게 그게 항상 그거야. 뭐냐면은 이게 딜레마가 기억 니은 리을이랑 기억 니은이 남는데 리을을 모르겠어. 진짜 근데 앞에서 자꾸 한마디 리액션 하는데 이거 좀 거슬리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 그래, 아 그래. 공주파셀이 아니고 네, 너무 바로 옆에서 제가 거슬려가지고 큰 방송 안 리얼 해봤어요. 없습니다. 그냥 혼잣말로 아 죄송해요. 생각만 해. 아, 지금, 예, 지금 예.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 와중에 우리 김 변호사님은 무슨 말이지? 내 약간 자꾸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모르는 문제에 대한 정리를 높여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잘 보면 이게 찍는 것도 실력이라는 말에 나는 어느 정도 공감을 좀 하거든. 감각이 극도로 끌어올려져 있는 상황에서는 문제를 찍고도 잘 맞춰도. 근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은 또 뭐 운이 안 좋아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시험도 안 되고. 근데 해마다 나는 운이 안 좋다는 건 약간 이상하잖아. 해마다 안 좋아서 떨어진다 이거 좀. 이게 정확하게 어떤 주제인지 제가 감을 못 잡았을 수도 있긴 한데 하나는 그러면 공부하는 단계에서 아는 문제와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느냐 그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시험을 치는 단계에서 정확해.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정확해요. 뒤쪽에 둘이 다른 거죠. 취지 공부할 때 시험 칠 때. 둘 다를 다 얘기하고 둘 싶으시죠? 다를 때. 되게 송 변호사님 생각은 아 그럼 뒤에 얘기는 안 하는 거야? 정리를 제가 했으면 이제 말씀을 하셔야죠.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어이없네. 사실을 이제 찍어서 맞춘다는 것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러니까 진짜 정말 그냥 1번부터 5번 중에 찍어서 맞추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도 최대한 확률을 높이려면 속어를 잘해야 되는 건데 속어 중요하지.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를 쳐내고 나면 결국엔 2개나 3개가 남았을 때 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의 의도가 뭔지를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거는 이거가 가능성이 높겠다 하고 찍는 이제 그게 찍는 거죠 사실은 실력으로 찍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결국에는 속어를 잘해야 되고 전체적인 문제의 맥락상 또는 1번부터 뭐 50번까지의 문제다 그러면 그 중에 지금 묻고 있는 거는 주제가 뭐다라는 걸 자기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으면 그럼 이제 찍을 때 확률은 극도로 높아지는 거죠. 나도 옛날 문제 풀 때를 생각해 보면은 쓱 한번 봐서 아는 게 디귿이 확실히 안다 그러면 디귿이 들어간 애들만 그렇죠. 하고 그다음 거기서 이제 교집합을 찾아. 니은이 여기 둘 다 있는데 얘는 맞는 말인가 보다 안 보고 그냥 미음만 이제 계속 고민하는 거지 이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약간 문제 풀 때 나는 미음만 푼다는 느낌으로 풀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기억 니은 디귿 리은 미음 OX라는 분들도 계시거든. 그럼 굉장히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확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왠지 시험장에서 뭔가 이렇게 타협을 안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셔. 내가 진짜 실력으로 전력으로 여기에 대시를 해보겠다. 그건 약간 좀 너무 조금 너무 미련한 게 아닌가. 듣고 나서 하시면 되죠. 듣고 나가면 되는데 실력은 저도 그랬어요. 저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아까 말씀하신 송고법에서 결국엔 기억 니은 리을 나왔다. 계속 저는 고민 안 하고 그냥 모르겠다. 다른 문제 풀어.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또 생각날 때도 있고.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해서 차라리 그 시간을 뺏기는 것보다 이거는 어차피 그래 어차피 틀리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다른 거라도 빨리 풀고
다시 돌아와서 물론 깜빡 잊고 문제 푸는 거 빼먹으면 안 되겠지만 다시 돌아와서 보면 다시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포기라기보다 좀 넘어갈 건 넘어가서 한 템포 쉬고 전략적으로 좀 네, 접근할 다시 필요가 돌아오면 좀 생각이 나거나 그럴 때도 있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술적인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좀 더 기술적으로. 추가를 하고 싶은 게 이게 모르는 문제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있잖아요. 근데 다 돌아와서 다시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다 풀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그런 경우가 많았어서 저는 좀 모르는 문제인 경우에도 확실하게 소구할 건 소구해서 정답이 될 만한 게 뭐 한 두세 개 정도만 남겨놓고 그 지문만 다시 보게끔 다시 해서 돌아왔을 때 거기만 딱 다시 돌아왔을 때 시간이 없을 때 찍더라도 좀 이렇게 확률을 좀 높이는 그런 걸 좀 했던 것 같고 시간이 부족한 적은 없었어. 시간이 부족한 시간이 오늘 네 없어요. 태도가 좀 근데 인성 좀 부족한데 뭐 인성 문제 있어? 농담. 아니 근데 시험 문제는 다들 1번부터 풀어. 어때? 우리 성병원 선생님 어때? 과목마다 좀 달리. 과목마다 했던 것 같아요. 주로 앞에서부터 풀긴 하는데 뒤에서부터 풀어야 될 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시험은 많이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가 봤던 거는 우리가 공부한 텍스트북 그 기본서의 목차에 따라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은 내가 공부한 순서대로 나오는 경우가 좀 더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막 뒤에서 막 이럴 필요는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디테일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헌법이나 뭐 이런 좀 암기 과목 같은 경우 지문이 좀 작은 것 같은 경우는 이제 1번부터 풀고 뭐 민법처럼 앞이 긴 간혹 되게 지문이 긴 게 있어요. 아. 여기서 내가 풀다가 못 풀면 좀 멘붕이 올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과목은 이제 4점짜리 그러니까 배점 큰 거는 빼고 나머지 거 한 다음에 이제 그냥 그거는 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했던 경우도 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거 40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수능 때 언어 영역 지문 한 바닥 넘는 것도 아 맞아. 그거 어차피 점수는 한정돼 있거든. 근데 이걸 내가 다 했는데 품이 너무 오래. 그럼 넘어가고 딴 거부터 했던 것 같아. 같은 점수로 더 높은 확률로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있죠. 이게 멘탈이 다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상충이 안 되는 게 결국 내가 좀 편하게 느끼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먼저 접근해주고 막 맞죠. 되지도 않는 거. 왜냐면 내가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사실 1차 시험 치는데 1번의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은 우리 때는 한 바닥에 문제 3개잖아. 2개 3개. 근데 1번이 변제 충당이 나왔어. 맞아요. 지옥의 문제죠. 맞아. 근데 나는 계산하는 내가 물론 이제 거. 나는 그걸 원래 안 풀거든 그런 걸. 그리고 변제 충당 답이 정해져 있어. 합의 충당 무조건 답이야. 그래서 그거 치고만 넘어가. 안 풀고 나중에 보면 되니까 시간 나오면. 근데 보면은 주변에서 한숨이 들려. 그때 이제 약간 멘탈을 잡아야지. 비슷하게 순서대로 풀고 있어. 순서대로 풀고 있으니까. 왜냐면 1번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은 사람과 넘어간 사람은 차이가 되게 많이 나. 실제 나는 되게 그냥 그런 걸 되게 많이 했어. 어차피 이 과목에서 받을 점수를 정해놓고 4점을 일부러 버려. 100점 안 받아도 되잖아. 또 나머지만 그냥 풀고 공부까지 그냥 이런 식으로. 저도 그래서 헌법 할 때 헌법 뭐 1차 기원, 2차 기원 엄청 보고 그럼 함정사 저는 이런 거 아예 안 봤어요. 그거는 그냥 봅시다. 아예 안 보고 해봐야 너 점수 해봐야 한정. 외우려면 한두 것도씩 외워야 되는데 해봤자 하나 2점 있고 뭐 형득권이 처음 들어온 헌법은 뭐 그거 하나 나올 맞아. 테니까 정답 뭐야? 3차 기원 자막으로 넣어요? 진짜? 외우고 있어? 네. 왜 머리가 되게 좋다. 형득권은 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근데 하여튼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사고하는 것들이 시험이 되는 사람들은 좀 효율적인 어떤 그런 걸 좀 가지고 있다 해야 되나. 너무 이렇게 막 정직하게 막 이거를 막 진짜 나의 지적 능력을 테스트해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풀어서 점수를 잘 받겠다. 이런 데는 다 좀 생각이 비슷하지 않나. 그 전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뭐 여러 개 해도 돼. 말을 많이 하시네. 관련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 하니까 생각나는 게 이게 내가 공부하면서 푼 문제 중에 이제 맞힌 문제, 틀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쨌든 나중에 또 다시 볼 텐데 이거를 빠르게 봐야 되잖아요. 이제 핵심은 이제 나중에 가서 또 빠르게 봐서 기억을 환기시키는 건데 맞은 문제는 또 맞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그 맞은 문제는 이제 동그라미 표 쳐놓고 그 정답에 색칠을 해놔요. 그래서 이 질문을 보고 답변만 봐서 아 이런 내용으로 문제도 바로 나오고 검토할 수 있게. 이런 내용도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보고 틀린 문제는 내가 틀려서 체크한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문이랑 정답 지문 2개만 남겨놓고 아예 정답 체크를 안 해놓고 그건 이제 다시 푸는 다시 거예요. 풀어보고. 근데 지문을 여러 개는 아니고 그 2개 내가 찍었던 지문과 정답 지문만 보니까 효율성이 확실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빨리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문제 활용하고도 좀 의미가 있는 게 아까 주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좋은 문제는 한정돼 있다. 얼마만큼 내가 그걸 테스트해 볼 수 있는지 그걸 빨리 소진해 버리면은 그럼 또 기회가 줄어드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답을 안 표시해 놓고 보면 다음에 또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을 압축해 놓으면 빨리 볼 수가 있어요. 빨리 볼 수 있고. 그리고 틀린 걸 또 틀리고 내가 틀린 거에 대한 이유가 있고 틀린 거를 또 이렇게 틀렸을 때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멋있다. 기술적인 건데 저도 말씀을 하나 드리면 그 아까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풀다가 좀 모르겠거나 완전히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둘 중에 하나 남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자기 스스로 좀 구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세모랑 별표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맞아. 아예 나는 이건 진짜 무조건 찍어야 되는 맞아, 문제인 것 맞아. 같아요. 그래서 문제 별표로 써서 확실히 넘어가고. 안다 동그라미 이렇게. 확실히 하는 건 뭐 답을 적었으니까 사실 동그라미 칠 필요 없을 수도 있긴 한데 그다음에 뭐 둘 중에 하나 헷갈리는 거는 답을 일단 살짝 표시해놓고 뭐 세모를 쳐서 시간이 남으면 이거 한번 다시 보는 거.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룰을 좀 정해놓으면 또 뭐 좀 시간이 부족하고 저기 좀 여기서 조용해지니까 여기서 이제 리액션 너무 많이 하는데 너무 시끄럽거든요. 조용할까 봐, 그래서. 조용할까 봐. 근데 저 갑자기 안세희 변호사님한테 궁금한 게 하나 생겨요. 그러니까 틀린 거를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표시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과정이 뭔가 잘못해서 틀릴 수 있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건 뭐 다르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과정이 잘못된 거는 또 구분을 해놔서 어려운 답이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 그러니까 틀린 걸 다시 이제 풀어보는 게 다시 풀어보는 네. 게. 아까 주제하고 또 저는 겹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좋은 문제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맞건 틀리건 의심스럽게 맞았으면 사실 다시 풀어야 되는 거고, 맞았어도 틀린 문제도 내가 왜 틀렸는지만 알면 다시는 풀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3번을 골랐다는 거를 저는 이렇게 좀 써놓는 편이었어요. 써놓는 스타일. 네. 2번은 왜 찍겠다. 찍혔다. 틀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3번은 왜 찍겠다. 4번은 왜 선택했다를 써놓고, 근데 그거를 보면 이제 그거를 가려놓고 다시 그 문제를 풀면 그 짓을 제가 또 합니다. 사실은. 또 하고 맞아. 네, 또 한 거 보면 나 이 짓을 또 했구나. 사고 과정이 교정이 안 돼 있어. 그 교정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과정은, 그래서 그거를 2번 정도 하면서 내가 이 짓을 또 했네 라는 걸 보고 나면 이제 다시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이걸 귀찮아서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네. 진짜 좋지. 아니 그게 계속 그걸 교정을 해야 문제를 맞히니까. 왜냐면 사람 한 번 맞힐 때 계속 맞히거든. 틀린 거 계속 틀리고. 좋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 하나하나가 문제니까 사실. 맞아. 그 주변사 얘기도 저는 100% 공감하는 게 저는 그 지문에도 표시를 안 했었어요. 그 따로 쓰는 건 좀 번거로울 수 있어서 그 보통 지문이 앞을 꼬거나 뒤를 꼬거나 뭐 가운데를 꼬거나 꼬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 그러면 이제 거기에 아예 표시를 하면 그 내가 풀어도 어차피 다시 풀어도 맞을 것 같은 문제는 굳이 그걸 표기할 필요가 없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지문 5개를 다 알아서 맞았을 수도 있지만 그 중에 뭐 하나라도 모르는 지문일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지문엔 표시를 하는 거죠. 그 꼬아놓은 부분에 삭선을 긋는다거나 거기 뭐 간단히 가피를 한다거나 그러면 양질의 문제 같은 경우는 그거 하나가 또 하나 이제 새로운 문제 좋은 유형도 그 파악할 공부 수 자료가 있고. 될 수 있으니까 될수 있고, 맞아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참 보면 이게 개개인들 팁이 진짜 많고, 그리고 이 팁들이 향하는 방향은 뭐냐면 결국에 시험 문제를 내가 얼마만큼 잘 풀 수 있느냐. 네, 진짜 그 한 문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그게 무궁무진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만 풀어보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 문제를 풀고 나서 이런 피드백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거에도 그런 말 나오잖아. 뭐 이게 고양이 자세보다 시체 자세를 2배 이상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 무슨 말이지? 말투가 얼마나 그런지 아니 끝나면 항상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고양이 자세가 쉬는 좋죠. 거, 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시체 자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상한 생각 드네. 다들 생각보다 열심히 사셨네요. 저 내 말은 토 안 달고 서울대라서 토 안 다는 거야. 아니야. 내 말만 토 달고 그런 거야? 좋았어. 예, 참고로 이게 여기 연대 나오시고 고대 나오셔서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여기도 고대를 또 연대사에 껴놨어. 아유, 또